자, 오늘도 블라인드 앱에서 결혼생활 채널에서 가져온 글인데요. 이게 블라인드를 보면은 똑같은 고민들이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말해보면 좋을 만한 것들 이제 추려보고 있는데, 이 주제도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 판도라의 상자 열어봤는데 이혼하고 싶어진다. 새벽에 잠 안 와서 조언 들으려고 글 쓰는데 와이프 구글 클라우드에서 예전 남자친구랑 관계했던 영상 사진을 봤어. 내가 이혼하고 싶은 건 평생 내 앞에서 조신한 척하고 부끄럽다면서 거절했던 행동들을 그전 남자친구랑은 했다는 거야. 야한 속옷, 코스프레 해달라고 하면 부끄럽다고 한 번을 안 입어줬었고, 왁싱 해달라 했을 땐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목욕탕 같은 곳 갈 때 민망해서 못한다 했었는데 영상 사진 속에선 다 했더라고. 심지어 더한 것도. 와이프는 내가 사진 영상 봤다는 사실을 몰라. 그전 애인이랑은 했던 걸 나한테는 속이고 안 해주는 게 너무 열받아 미칠 것 같아. 신뢰도 깨졌고 남자로서 자존감도 박살났어. 아이 만들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 애가 없는 게 다행이라고 느껴져. 자, 여기까지고요. 일단 이 사연에 대해서 할 말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봐선 안 될 거를 봐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남자한테 해줬던 어떤 행위들을 본인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 남자한테만 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줬으니까 내가 어떤 성적인 매력이 그 사람보다 덜한데 이제 내가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잘 맞으니까 나랑 결혼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뭐 얼마 전에 핫했던 퐁퐁남이 본인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남자로서 자존감도 박살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무조건 열어본 사람이 손해보는 이유입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과거가 있죠. 근데 그 과거는 사실 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내 상대방은, 내 연애 상대방은 이런 과거가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애초에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과거는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내가 억지로 들춰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들춰진 사람의 과거는 그냥 존재를 하는 건데, 그 과거를 굳이 들춰서 열받는 건 들춰본 사람이죠. 그리고 그 들춰본 사람이 긁히는 어떤 과거를 본인이 알게 됐어. 내 상대방의 과거가 내가 굉장히 긁히는 부분이야.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람 얼굴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내가 봤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뭐 말을 해도 똑같죠? 그걸로 이제 들들 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혼자 봤는데 그걸로 열받아서 혼자 볶아 계속. 그러면 이 2차적으로 들춰진 사람도 열받겠죠.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프라이버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들이 이렇게 모두에게 공유되는 세상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인간의 본성이 착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필터링 없이 알게 된다면 이 세상은 예쁘고 아름다운 느낌은 전혀 없을 거고,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꼴을 매 순간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더러운 꼴을 계속 당하고 있기가 어려우니까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고립될 거야. 왜냐? 나가서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고 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알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적나라하니까 그걸로부터 이제 회피를 하는 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신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는 안 그러던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부정의 정황 증거가 많아. 그러면은 이제 의심이 생기잖아요. 의심이 생기면은 나에게 말하지 않는, 밝히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다 파헤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죠. 휴대폰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거를 들춰봤는데 뭐가 안 나왔어. 그럼 거기서 그칠까요? 이미 의심이 시작됐는데? 의심이 의심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에서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고 스스로 지치게 돼 있어요. 그냥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관계가 결국 파탄 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의 오만함 혹은 내로남불의 마인드입니다. 내가 그 연애 상대방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볼 때는 어떤 본인이 생각했던 부정의 증거만 없으면 괜찮을 거라는 그런 오만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찾아봤는데 안 나오면, 근데 내가 정황상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생활의 데이터베이스를 또 뒤질 것 아닙니까? 근데 찾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정의 증거를 못 찾았어. 근데 그 찾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다른 개인 정보들이 있잖아요. 막 부정한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몰랐던 어떤 다른 이 사람의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그런 정보들, 그런 거에서 느껴지는 도파민이 굉장히 강할 거란 말이죠. 관음이 괜히
패티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에 중독돼서 이제 계속 그 사람의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을 이렇게 뒤지게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정보를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음을 시전해요. 본인이 불안감이 있고 평소에 그 불안감을 해소를 해야 되거든. 그 해소를 하려면 본인의 이 불안감이 없어질 때까지 마음에 안 드는 정보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본인은 떳떳하다는 착각이에요. 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분이 자기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그 연애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애 상대방의 또 다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관음병에 걸린 이 사람도 떳떳할 수가 없어. 왜냐? 사람마다 다 부정의 기준은 다르거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대방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사람이 똑같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역시 첫 번째 신뢰 이슈처럼 어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스로 마음을 좀먹어가지고 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너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하면서 관계가 파탄나게 되는 결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다 관계 파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므로써 긍정적인 효과는 아예 없어. 부정적인 효과 100, 긍정적인 효과 0입니다. 이게 착각하시는 게 걱정하는 부분이 안 나오면은 그게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내가 불안하면은 이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선을 한번 넘어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본인 스스로 불안함이 생기면 그 선을 이제 계속 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이 짓을. 계속 불안하고, 계속 의심하고, 계속 확인하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박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서 이제 제가 답 내려드릴게요. 자,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요. 본인이 연애 상대방을 그리는 어떤 이미지와 그 사람의 현실은 괴리가 좀 있을 거예요. 괴리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예 똑같을 순 없어.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괴리감에 혼자 실망해. 그리고 상대방의 과거나 프라이버시에 사로잡혀.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가지 않고 현재와 미래는 없이 그냥 그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내 머리가 지배가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은 관계 파탄의 길로 가는 거죠. 명쾌하죠?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행복하고 불행 밸런스를 맞추고 싶거나 상대방이랑 헤어지고 싶은 경우에만 관음 고!